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규칙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 넉 달 가까이 지났지만 후속 작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기본 뼈대가 되는 건립위원회 구성이 지금까지 미뤄지면서 오는 2029년 완공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와 예산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가운데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 전까진 개점 퓨업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당초 설계와 공사 등 기간을 6년으로 잡아 2027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상과 부대 시설을 정하는 규칙안을 놓고 여야가 정쟁으로 2년을 협의한 끝에 지난해 10월에서야 최종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너무 늦어진 만큼 행정 절차와 설계 방식 간소화 등을 통해 2029년 7월 완공을 요구하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주무기관인 국회 사무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 착공을 위한 조직과 예산 수립이 시급한데 규칙안 통과 뒤 넉 달 가까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겁니다. 시설의 세부 규모와 설계, 시공 방식 등 건축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건립위원회 구성이 최우선 순위였는데 지금껏 감감무소식입니다. 국회 사무처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여야 공천과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구성 창구인 국회의원과의 협의 시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3조 6천억대로 추산되는 예산 수립도 예타 면제 등이 걸려 있어 중요한 과제지만 기재부와의 협상은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논의 중이라서 이게 언제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논의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연기된다면 상임위 구성 등 남은 절차로 건립위원회 출범은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사무처가 주변의 반발에도 2031년 완공을 주장한 바 있어 최대한 국회 이전을 미루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옵니다. 사무처는 총선이 앞두고 있으면 안 움직이죠. 다 바뀔 텐데. 의장도 바뀌고 총선 이후에나 천천히 할 생각이지 미리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9년 완공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소극적인 대처를 일관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충청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16.5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을 갓길에 세운 1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현장을 살피던 사이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이어 추돌하며 A씨와 4.5톤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도로변에 나와 있다 2차 사고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수 기반 마약 지도를 통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이제 막 하수역학 개념을 도입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 국내 상황을 살펴봅니다. 매년 늘어나는 마약 성분 검출량에 위기감을 느낀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하수 검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검사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모든 하수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면서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마약이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전국의 하수도에서 검출되어서 충격이었고요. 특히 저희가 사는 대전시에서 하수도에서 다양한 약물이 검출되어서 너무 놀라웠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부산대와 용역 계약을 맺고 하수역학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 처리장별로 연중 4차례 하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TJB가 마약 지도를 통해 분석한 것처럼 암페타민 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북 청주와 광주 등 특정 지역의 특정 성분에 대해 세부 관로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정 마약 성분이 많이 나오는 특정 지역에서 그 마약 성분들이 어디서 이제 유래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특정 관로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 성분 검출량에 심각성을 느낀 지자체들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식약처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의 상세한 마약 실태 확인을 위해 자체 검사에 착수한 겁니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대 연구팀과 조사를 시작했는데 목포와 여수, 순천과 광양 등 6개 시군 10개 지점으로 검사를 확대 진행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종류를 파악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어떤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마약 수사기관에서 마약 사범 단속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데 의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도 상반기 중 치료 채수기와 측정 장비 등을 구입해 7월 이후 자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지자체마다 다양한 측정 시도를 통해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축적되고 나면은 어떤 메서덜러지가 방법이 가장 최고라는 거 알게 될 때고요. 그 이후에 식약청이든 어디든 공인 인증 시험 방법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체 연구가 활성화되면 국내 마약류 사용량 변동 추이와 지역별 현황을 더욱 상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의 하수 역학을 통해 지역마다 마약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검사와 관련해 식약처의 국가공인 기준과 시험 방법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전 역시 지난해 12월 미분양 물량이 894가구로 전월 대비 19.7% 늘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436가구로 전월과 같은 수치이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 파장이 커지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세종과 충남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각각 122가구와 5,484가구로 전월보다 2.4%, 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발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 최영기 센터장 연구팀은 지난 2021년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변이로 인해 포유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동시에 병원성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이가 아시아 지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실험 등으로 규명했다며 이번 결과가 향후 진단법 개발이나 백신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투표용지를 점검하는 모의개표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는데요. 선관위의 모의개표 시연 현장을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와 5개 자치구 선관위 직원 70여 명이 가상투표지 12,000장을 꼼꼼히 살핍니다. 실제 개표 현장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무효 투표지를 분류하고 투표지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누락된 건 없는지 검토합니다. 아직 선거제도가 병립형 또는 연동형으로 갈지 결정되지 않아 비례정당 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비례정당 수가 34곳을 넘으면 투표용지가 길어져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35개 정당이 후보를 냈는데 선관위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할 경우 소요 시간과 필요한 개표 연수 등 효율적인 개표 작업 방법 등을 따져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던 개표 방식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개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인력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수검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서 개표 시간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리고 개표 인력은 10에서 15%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검표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공무원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수당 문제로 공무원 노조가 선거사무 강제 동원에 반발하고 나서 원만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 개표 공간도 넓어야 하는 상황으로 개표한 1인당 개표수가 가장 많았던 대전 서구의 경우 기존에 진행하던 KT인재개발원에서 DCC로 개표 장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 인사들이 소형 용달차를 타고 전국을 도는 순회 일정의 첫 번째 장소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직접 용달차 운전에 나선 이 대표는 대평동 종합운동장 교차로와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일대를 누비며 직접 길거리 정책 홍보를 하고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대표는 세종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미 개혁신당 소속으로 2개 선거구에 도전하겠다는 좋은 후보들이 있다며 어떤 상황으로 자신이 출마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비 후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열차, 이른바 CTX의 민자 추진 계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가 부담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GTX마저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데 당초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광역 급행열차를 민자 사업으로 바꿨다며 민자 유치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위해 대규모 GTX 건설을 발표하며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인상이 짙다며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 사업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의 올 시즌 전력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하나시티즌의 필승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해 최고의 공격 축구를 선보인 이민성 감독은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고 패스워크로 공격을 전개하는 빌드업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양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파가 찾아온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시티즌 선수들이 패스와 슛을 하며 훈련에 한창입니다. 체력을 끌어올리면서 전술과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민성 감독은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ACL 출전권을 목표로 일단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서 실점을 하는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그 점들을 올해 고친다면 이를 위해 빠른 스피드와 역습을 추구하던 공격 축구 스타일에서 벗어나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리그 1에 1년을 해본 결과 체력적인 부분과 스피드 갖고는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빌드업을 통한 선수들의 템포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로 좀 탈바꿈하려고. 빌드업 축구로 거듭나겠다는 이 감독의 지휘 아래 선수들도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주장을 맡은 조유미는 새로 영입된 선수들을 잘 아우르며 ACL이라는 목표를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백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4백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눈부신 슈퍼세이브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골키퍼 이창근도 뒷문을 끝까지 지켜내 팀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결승이라 생각하고 매 경기 집중하려고 올해는 좀 더 실전을 줄이고자 이제 저희 팀과 더 돈독하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미팅도 많이 하고. ACL 티켓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전술과 조직력을 가다듬으며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JB 양정진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대전 성모병원 강전용 병원장부의 직원 일동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대전 106.7도, 세종 114.3도, 충남 107.4도를 기록했습니다. TJB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6억 6,089만 9,120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는 자문위원과 유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자유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행동다짐을 위해 2024 신년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한반도 정세 전망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고 참석자들은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에 힘써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청 직원들이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3,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천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덕하 군산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특화시장 상인들에게 전달돼 시장 재건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전 청년내일재단이 2023년도 하반기 대전 인재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지역 중고대학교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 모두 560명에게 5억 4,91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선발 장학생은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둔 학생들과 학자금 대출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희망 장학생, 학업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전 청년내일재단은 올해 모두 926명에게 총 8억 1,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